익산 시민이 만드는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익산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프랑스 자습 공방을 운영하고 보이는 라디오 이리블루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DJ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장년 여성들의 글쓰기 모임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 회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저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최강수님 반갑습니다. 청룡이님 반갑습니다. 네, 정은미님 그리고 정은혜님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임 이름이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예요. 마고가 누구 별명 같기도 하고 누구 이름 같기도 한데 마고의 공작소가 어떤 곳인지 왜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인지 궁금해요. 뭐 결성 계기나 뭐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는 그 마고란 명칭을 제주도 저기 마고 할망에 거기에서 따온 그러한 이름입니다. 제주 마고 할망은 그 제주도 민간에서 전해진 여성 거인 신화로서 천지 창조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가진 마고방처럼 문학을 좋아하는 익산의 중장년 여성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보자. 그래서 이 익산의 중년 여성들에게 조금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보자. 그런 뜻에서 썼고요. 또 크게는 그렇게 썼지만 맨 처음에 시도는 우리들의 마음을 좀 치유해보자. 왜냐하면 이 나이 살을 때까지는 많은 아픔과 슬픔과 또 화들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쓰고 읽으면서 어떤 치유적 그러한 글쓰기를 해보자라는 지역 작가님의 권유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정말 4년이 됐는데 아직은 그렇게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진 못했지만 지금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쓰셨던 작품들이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6년도에 딸꾹질이라는 책을 발간을 했어요. 서로 동아리 모임집이에요. 그리고 17년도에는 지금은 여기 이 제목으로 발간했고요. 18년도에는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 회원들의 글 모임집을 했어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사진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손으로 제일 멋지게 인생샷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거기에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글을 적어가지고 멋지게 사진집을 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치유적 글쓰기 이건 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이 있을 것 같은 혹시 글을 쓴 계기나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으면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우리 여기 지금 마고방에 팀장님 소개로 일단 왔어요. 글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좋은 모임이고 좋은 수다를 떠는 곳이라 이렇게 와서 봤는데 자기 자랑보다는 정말 지적인 표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치유적 글쓰기를 알게 된 거는 인터넷에서 알게 됐어요. 제가 파킨슨병이라 말도 더듬고 사람들과 거리를 많이 두고 담을 잡고 살았어요. 나 혼자만. 그러던 중에 사회복지사 실습을 나와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실습할 곳이 없었어요.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제 몸이 불편하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냐고 실습을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기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성의 전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받아준다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와서 보니까 4층 구건물에다가 계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4층까지 올라가기가 겁나더라고요. 근데 네 발로 북북 기어서 올라가서 사무실에 했더니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날 보고 이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겠는데 할 수 있겠냐고 하루에도 아니 서너 번씩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해놓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뒤에서 잡아서 다니고 못 내려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갔지? 네 발로 기어서 올라갔지? 그러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가야지? 네 발로
걸어서 내려가요. 뒤를 돌아보고 네 발로 걸어서 내려갔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이 됐는데 인터넷에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치유적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치유적 글쓰기가 뭐야? 아픈 사람 글을 쓰면 낫게 해준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접수를 해봤어요. 접수를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모임이더라고요. 글을 써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했으면 못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이런 거 쓰면 좋다는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글이 치유가 된다는 자체를 처음 들어봤고, 또, 아니, 글쓰기를 하는데 마음에 치유가 된단 말이야. 이 의문을 가지고 실은 첫 발을 내디뎠어요. 동생이 한번 가보자 해서 했는데, 처음에는 좀 마음속으로, 부정을 하고, 한번, 그래, 내 마음속에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좋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엄마가 의료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그 어떤 큰 아픔에 그것도 제가 수술을 권유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한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병원에 그 발을 잡고 동동 굴르고 오열하던 생각밖에 다른 추억을 이렇게 꺼낼 수가 없었는데 이 치유적 글쓰기를 하면서 어느 날 제가 그 병실의 그 너머의 추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매물꽃이라는 그 글을 그때 엄마에 대한 추억 처음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나도 내가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구나. 금방은 이게 치유가 안 되겠지만 서서히 내 마음속에 여기 와서 수다도 떨고 이 글에 내 마음을 조금씩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조금 여러 편의 엄마에 대한 추억을 썼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그래 글이 정말 치유가 된다는 거 그리고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글을 읽으면서 남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저렇게 했을 거야 하고 또 내 그 어떠한 추억들을 꺼낼 때 힘들지 않게 꺼내면서 그래 이젠 그 엄마와 소통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 치유적 글쓰기를 만나서 정말 이건 행운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행운이 꼭 뭘 이렇게 손에 쥐어진 것보다는 내 마음을 열어줬다는 게 큰 행운이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도 그 죄책감에 제가 마음도 못 열고 살았을 건데 이 마구의 이야기 공작소 치유적 글쓰기를 만나서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글을 쓰면서 좋은 점, 또 가족들의 반응, 글 쓰기가 나에게 주는 의미 같은 게 있으면 누가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글을 쓰면서 저희 자녀들이 엄마는 참 특이한 것을 해. 다른 사람들은 글 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나는 제2의 인생을 이것에서 찾았다. 글쓰기에서 찾았다. 내가 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디 가서 식당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글을 쓴다는 것도 연필로는 못 쓰고 지렁이가 겨가는 것 같아요. 손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컴퓨터 치는데 컴퓨터도 한 10자 다 쳐놓고 마지막 한 자 지우려고 보면 커서 잘못 누르면 짜르륵 다 지워져 그래요. 그래서 많이 못 쓰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이냐.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다고 말했어요. 애들이 다 자라가지고 학교 선생님이고 간호사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는 특이해. 최고야. 그렇게 항시 용기를 주고 있는. 옆에 최강순 표현을 보고 저는 굉장한 열정을 배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한번 해봐야지 이랬는데 중간에 나는 글이 안 되는 것 같아. 포기를 할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열정적이고 저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저렇게 열정을 가져오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나를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봐야지. 이걸 뭐 꼭 내가 글을 써서 책을 내서 상업적으로 뭐 할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을 쓰는 건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진정으로 요 글을 쓰는데 재미를 붙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글을 쓰면서 참 좋았다는 거는 뭐냐면 삶에 이렇게 지쳐가지고 또 내 마음도 또 엄마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그 어떠한 이 중년의 길에서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고 쉼을 얻을까 생각해봐도 없어요. 왜냐면 다른 거는 해봤자 예를 들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그때뿐이고 마음은 허기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다른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도 제가 대리만족도 하지만 또 내가 쓰면서 아 그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어느 날 좀 뿌듯함을 느꼈어요. 별로 하진 못하지만 내 자신 스스로.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인생 2막을 이제 꿈꾸게 됐습니다. 아,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이 글을 써서 내 책 한 권을 내야지. 아무나 책을 내나?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한테 주는 선물이지만, 그래서 어떤 인생 2막의 꿈을 가지니까 이 꿈이라는 게 그냥 꾸었는데 힘이 나요. 아직 이루어보지도 못했고 많이 해보지도 못했는데 꿈을 꿨다는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생기를 불어넣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날들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활기차게 하니까 남편도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아이들도 굉장히 격려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느꼈을 때 이곳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의 건의로 알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런 게 아무 개념이 없이 나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곳에 왔어요. 왔는데 또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심한다, 이렇게 믿는다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이제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쁘다, 너 잘한다, 막 이렇게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칭찬, 그런 칭찬도 누구 이제 들었겠죠. 들었는데 저는 그게 전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을 쓰면서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글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나를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됐다 할 때 그때 뭔가 이제 하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면서 처음에는 그냥 이제 무작정 어떤 사건이나 그런 게 있어서 쓰기는 시작했는데 쓰면서 고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어떤 때 한 달이 걸릴 때도 있는데 이제 됐다라고 할 때는 뭔가 딱 그 새로운 거를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사람도 좋아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이게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같이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언니들인데 그래서 더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예쁘다 하는 것도 이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너 괜찮고 막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그것도 진심으로 이제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이 열리고 내 자신을 좀 알고 내 자신의 그 자긍심 그런 것도 좀 높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시작한 지 한 이제 2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곳이 어떤 곳인지 지금 알아가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모임에 있으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게 주 목적이니까. 근데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말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지금 사실인 게 글을 쓰려고 하니까 무엇인 사물이든 무엇을 생각하든 이걸 그냥 예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을 본다든가 아침을 맞이한다든가 누구를 만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글쓰기 소재로 느껴지는 걸 그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 나중에 글을 쓰면 이런 내용으로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이게 참 나에게는 2달 있으면서의 큰 변화? 우리 남편도 참 나이 먹어서 좋은 쪽으로 간다 하지만 저는 남편만 지금 현재 둘이 살고 있으니까 근데 남편의 반응보다 제 자신의 반응에 너무 놀라고 새롭고 정말 제가 저한테 칭찬을 참 많이 해요. 너도 많이 이 글쓰기를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제 스스로 기대하고 제 스스로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또 라디오나 뭐 어디 다른 매체에 기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면. 혹시 해보신 분 있으세요? 잘 써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못 썼어도 이렇게 써놓으면은 한번 내볼까 이런 마음속에서 충동질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이죠. 한 3년 정도 여성시대 그런 라디오로 뭐 9시 타임, 4시 타임 이런 데 라디오에 좀 그냥 생활 일기 같은 그런 산문을 이렇게 하고 조금 에피소드 같은 거 그런 거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그때 제가 글이라는 걸 조금 맛을 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상품도 맛을 봤고, 네. 뭐 받으셨어요? 아, 많이 받았어요. 드럼 세탁기, 뭐 디카, 올. 쌀, 뭐 산수유, 뭐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아, 네. 그러면은 글쓰기가 이제 가장 밑거름은 다독과 이제 다작이라고 하는데 혹시 회원님들 1년에 책 몇 권씩 읽으시는지 또 글을 또 1년에 몇 편씩은 쓰시는지 또 내가 주로 쓰는 장르, 앞으로 쓰고 싶은 장르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익산시 시청에서 수행하는 익산 스토리라는 글을 거기에 응모를 했어요. 근데 발표하는 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글을 쓰는 것은 보통 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집 책이 저희 식탁에는 그냥 꽂혀 있어요. 그냥 제가 쓰고 싶은 글을 내고 싶은 데가 있다면 신춘문예 시집에 당선된 거 거기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 마음이 그냥 글을 쓰지는 못하지만 익산 시청에서 익산 스토리고 모든 볼 때처럼 용기를 내서 신춘문예 거기에도 한번 내보고 싶어요. 제가 시집을 2권을 내겠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 시를 읽고 공감 느꼈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를 쓰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된다면 생활기고문이라든가 이런 소설을 좀 쓰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은 많이 못 읽었어요. 생활이 지금 쉬지만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책 읽은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마고방을 만나면서 이제 책을 조금씩 읽고 있는데 저는 시를 좀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집을 한 권 출간하는 게 제 목표고요. 시집을 출간할 때 어떤 내 삶을 다독여주는 그런 시집을 내고 싶다.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나도 이렇게 글을 만나면서 굉장히 이 마음이 행복해졌다. 이런 어떠한 조그마한 희망을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시집을 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아직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그 꿈이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거는 저의 자서전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뭐 청년기, 뭐 중장년, 이제 노년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자식들 키우면서 또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이 감정의 흐름,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자식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몰랐던 것도 이제는 제가 70대면 이 글을 써서 내가 너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도 이런 감정의 변화로 감정의 입금으로 이렇게 너희들을 키워왔다. 또 우리 남편에게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표현을 못했다. 이거를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글을 남기면 이제 자식들도 그런 거를 또 보고 또 깨닫고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70의 1차 한번 해보고 그래서 90세까지 산다면 내가 어떠한 마인드로 이렇게 100세까지 살았는지 또 2차 자서전을 이렇게 해서 어떠한 내 안에 조금씩 꿈틀거리는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는데요. 많이 들어요. 요즘 그 오디오북이 너무 잘 나와서 거의 눈 뜨면서부터 계속 들어요. 듣고 잠자기 전까지. 그리고 제일 집중이 될 때가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산에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산에 가는데 산에서가 집중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들으려고, 그거 오디오북 들으려고, 집중해서 들으려고 산을 찾기도 하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많이 듣고, 좋은 강의 많이 듣고, 오디오북 책도 많이 듣고 하면은 내가 되게 똑똑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나아졌겠지 하고,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그대로구나, 그 자리구나, 변화가 없구나, 그러는데 그래도 꾸준히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그냥 내 자신이 이렇게 쓰고 싶은 거 술술술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봐요. 네, 오디오북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좀 편독이 심해서 이렇게 어려운 명작 같은 건 잘 안 읽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는 잘 안 읽어요. 실은 마음이 닿았을 때 읽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책은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갈 때 오디오북으로 들으면 이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끝으로 글을 쓰고 싶지만 시작하지 못하는 희망 작가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또 이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에 들어오고 싶은 회원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처음에 글쓰기 모임에 왔을 때 글을 쓸 수가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연필로 글을 쓸 수 없는데 첫날 딱 강의 교수님이 초코파이에 대해서 글을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필을 잡을 수가 없으니 글을 못 쓰죠. 그래서 사실대로 제가 파킨슨병이라서 연필을 잡을 수가 없어서 글을 못 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연필로 글을 씁니까? 워드로 쳐서 프린트로 뽑아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제대로 한번 치려면 몇 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가서 컴퓨터를 쳐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무엇을 내가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시작부터 해보고 포기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을 처음 여기서 만났을 때 말도 어눌 하셔가지고 잘 무슨 말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컵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집에서 말을 잊어버렸었다. 이게 생활어만 하지 다른 말은 이렇게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립돼서 살으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누구도 안 만나주고, 그때 파킨슨병 걸린 지가 17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7년 동안 혼자 살다 보니까 많은 언어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물론 마음의 치유도 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 많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컵도 한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드실 수 있고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글을 읽고 쓴다는 것 그 자체만 이게 끝난다는 게 아니고 내 안의 자아를 조금씩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메리트더라고요. 이게 글을 쓰고 읽는다는 게. 그래서 내가 그냥 한 집안의 아내와 엄마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한 인간의 어떠한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자체. 제가 이 글을 안 만났다면 지금쯤 얼마나 쪼그라들며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글을 쓴다는 게, 글을 쓴다는 거 그렇게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정말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만나고 이렇게 글을 읽고 이렇게 썼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작가였거든요. 근데 작가가 글을 잘 쓰고 이렇게 책을 내고 하면은 그 외국 여행을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한번 보고 저는 이렇게 그 여행처럼 살고 싶거든요. 여행하면서 살고 싶고 그러는데 막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글을 쓰면은 저렇게 저런 작가처럼 저렇게 외국 여행도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도 이렇게 받아서 여행을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 매력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글을 쓰면은 그런 어떤 희망을 내가 하고 싶은 전혀 이제는 이 나이에 뭐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을 쓰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희망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마고의 방에서는 저는 이 팀장 이 언니가 저를 어떻게 보면 저를 여기에 이렇게 붙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사람들의 이렇게 믿음이 별로 이렇게 가지 않았었는데 이 언니가 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냥 왜 그렇게 남 일에 참견하나 이해가 안 갔는데 그게 다 진심이었던 거예요. 회원님 말씀한 것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제가 전투적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정말 여기 와서 시비 걸러 온 사람 같이 그랬었는데 저는 진심으로 정말 환영을 하고 다독여 줬는데 좀 이렇게 닭살 돋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왜 하면서 물음표를 던지더라고. 근데 이 진심은 통한다는 말이 있죠. 정말 제가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좀 이게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자꾸 다가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통했어요. 이 언니가 저를 붙들어 놓기도 하고 여기 이렇게 지금 계신 분들이 다 저는 스승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이렇게 살아온 동안 최선을 다했던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렇게 계시는데 그런 분들과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인생의 행운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완전히 이곳에 초보자라서 꼭 이제 앞으로 하실 분들 할까 말까 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의 할머니들은 우아하게 쇼핑이나 자기 집에서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낸대요. 저도 그렇게 뭐 우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했는데 바로 그곳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 넘으면 무슨 부귀 영화를 하겠어요? 뭐 호화호식을 하겠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이제 잘 죽는지, 어떻게 또 삶을 잘 마무리하는지 그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그렇게 남을 흉을 보고 자랑질하고 남을 깎아내리고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인 또 영혼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이곳이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저처럼 처음에 구경하러 좀 오세요. 저처럼 이렇게 발을 담글까 말까 하다가 구경하고 맛도 좀 보고 이러다가 이곳에 와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러면 이곳에 오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는 길을 좀 알려주신다면? 네, 익사는 참 좁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전화, 여성의 전화만 오시면은 여기에서 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여성의 전화 소모임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 외우기도 쉬워요. 보통 마고가 뭐야 하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고? 그래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만 찾아오신다면 언제든지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글을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저희는 그냥 마음을 나누고 약간의 수다를 떨고 또 약간의 글을 쓰는
뭐 여기서 뭐 교수님을 모셔놓고 막 글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쓰기 싫으면 말고 하는 정도. 네, 들으셨죠? 여성의 익산 여성의 전화 문의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따뜻한 동아리 마고의 이야기 공작소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희망찬 공동체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글을 쓰고 싶으나 망설이는 분들에게 가장 기초적인 거 하나 팁을 드리자면 많이 읽으시고 많이 쓰시고 또 쓰신 거를 계속 수정 작업을 해가면서 또 글을 다듬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층 더 발전되어 있는 글이 내 눈앞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치유적 글쓰기 저에게는 이 말이 청량한 비타민 같은 존재로 와닿았는데요. 여러분도 분노와 슬픔, 좌절, 더하여 기쁨까지 글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송룡희 회원님의 작품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J 마리 나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낭송해 줄 글은요. 작년에 사진책으로 해서 저희 인생에 샷을 하나 남긴 그런 사진책으로 여기에 글을 쓴 거예요. 처음 저희 엄마의 마음을 소통했던 글이에요. 제가 이 마고방을 만나서 치유를 받고 처음 썼던 글.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메밀꽃 허리춤 꼿꼿이 세우고 빈 뜰하게 서 있네. 하얀 쌀밥 머리에 이고 추억을 안고서 생일 아침 할머니 눈치 보며 딸 앞에 밀어주던 엄마의 손. 거친 손끝에 매달려 있던 쌀밥은 메밀꽃보다 더 희었어라. 단물든 쌀밥 내음은 박하사탕처럼 알싸한데 엄마의 가슴에 바람되어 흩어진다. 이제는 넘치는 게 쌀인데 옛일을 잊은 나를 무심히 깨우러 왔나. 추억을 이고 나를 부르네. 눈이 시리게 하얀 메밀꽃. 마음에 찬바람이 인다. 가슴 아리게 그립다. 쌀밥 주던 거칠었던 그 손이.